지금부터 공학 프로그래밍 12장 기호 수학 수업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먼저 기호 변수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호로 된 수식을 인수분해하고 간단히 해볼 수 있다. 또 기호로 된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기호로 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 기호로 된 함수를 만들고 수식을 미분하거나 적분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기호 변수가 무엇인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기 초에 변수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는 숫자나 문자 등의 값을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x는 3이라고 우리가 매틀랩에 이렇게 치면 x는 3과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x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대입해라 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런 게 일반적인 변수예요.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이 x에 3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x 더하기 3 그러면은 3 더하기 3, x에 들어있는 값에다가 3을 더해라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자에다가 이런 값을 넣어서 그 값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기호 변수는 무엇일까요? 기호 변수는 우리가 방정식이나 수식 같은 데서 예를 들면 x 더하기 3은 6 했을 때 그 x는 우리가 뭘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수학에서 의미하는 그러한 변수의 개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변수 그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x는 3, x는 6 이런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x는 그냥 x야, 미지수 x야.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미지수 x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매트랩에서 지정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기호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ymbolic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 변수는 이런 숫자나 문자를 담는 게 아니라 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변수 이름들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기호 변수는 주로 수식이나 방정식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x는 x라는 그러한 기호 변수를 정의를 하면은 이제 x는 더 이상 x는 3, x는 5 이런 숫자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어떠한 미지수, 어떠한 변수의 이름을 담는 그러한 변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y의 x제곱이라는 이러한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된다면 y는 x에 어떤 값이 들어있을 때 그거의 제곱을 값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 x제곱이라는 이 표현식 자체를 y의 값으로 갖는 그러한 기호 변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수업을 쭉 잘 듣고 나면은 기호 변수가 이런 거구나. 수식이나 방정식을 풀 때 기호 변수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기호 변수를 정의하는, 생성하는 구문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변수는 따로 정의를 해줄 필요가 없죠. x는 3 할 때 그 x라는 거를 나는 쓸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 x에다 3 이런 값을 대입을 하면 그 변수가 바로 생기는데요. 기호 변수는 나는 이러한 변수를 기호 변수로 사용할 거야 라고 미리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sims x 나는 x라는 이 미지수를 미지수 그 자체로 사용할 거야. x는 더 이상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그런 일반 변수가 아니라 x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그 x야 라고 하고 싶을 때 이렇게 sims x 이렇게 써주면 돼요. sims syms 심벌릭의 SYM이고 여러 개 복수기 때문에 S에서 sims라고 이렇게 네 글자를 써주고 뒤에다가 우리가 기호 변수로 사용하고 싶은 그 변수의 이름들을 쭉 띄어쓰기로 한 칸씩 띄면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X, Y, Z 이렇게 해도 되고 X1, X2, X3 이렇게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변수 이름처럼 마찬가지로 첫 글자는 알파벳이어야 되고 뒤에는 숫자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호 변수로 정의된 변수는 숫자가 대입될 필요 없이 문자 그대로를 변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식이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x를 미지수 그대로 사용할 거야. 자, x는 미지수야 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sims
x 이렇게 해서 정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식이야 라고 하면은 y는 뭐 2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나누기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y의 그 식 자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x가 뭔데? x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미지수 그 자체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작업 공간에 보면은 x에 뭐 1, 2, 3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x는 symbolic variable이야. y도 x에 대한 수식이 들어있는 symbolic variable이야. 이렇게 SYM이라는 값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y는 이 수식 자체를 값으로 하는 그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 심볼릭 그 베리어블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예제를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sims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밑에서 사용할 모든 그 변수들을 다 심볼릭 변수로 일단 생성을 해볼게요. x, a, b, c, d 이렇게 총 5가지의 변수 이름을 기호 변수로 생성을 하고요. 이 5개의 기호 변수를 이용해서 요 6가지 다른 식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보세요. 그 변수명은 ex1, ex2, ex3, ex4, ex5, ex6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제가 시간을 한 얼마 주면 될까요? 2분? 2분? 너무 긴가요? 1분? 1분 줄 테니까 요 6개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매틀랩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 식을 정의하기 전에 반드시 심스를 이용해서 요 기호 변수를 먼저 생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6개 식을 만들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안 까먹었죠? 이렇게 제곱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웃음 표시, 가로 써줘야 되고 곱셈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곱셈이 있을 때 곱셈 기호 생략하면은 안 되죠. 그쵸? 별표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장 함수도 사인 함수 써서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시간을 1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제 다음 장의 결과 알려주겠습니다. 자, 다 했나요? 자, 다 한 학생들은 제가 답을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먼저 sims로 x, a, b, c, d라고 우리 x랑 a랑 b랑 c랑 d는 어떠한 숫자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릇인 일반 변수가 아니고 얘는 우리가 그 미지수 그 자체로 문자 그 자체로 그냥 써줄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x, a, b, c, d라는 거를 이렇게 써줬고요. ex1이라는 변수에는 x제곱 빼기 1이라는 이 식 자체를 넣어줘. ex2라는 변수에는 x 가로 열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이 표현식 자체를 넣어줘. 이런 식으로 쭉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ex6번, ex6라는 식에는 사인 함수 이렇게 우리 매틀랩에 있는 사인 함수 그대로 사용해서 x라는 게 미지수긴 한데 여기다가 이 미지수에다가 뭘 넣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값을 사인에다가 이 x를 넣은 그 결과값을 ex6로 반환하는 그런 식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실행하면 사실 제가 실행하는 결과는 안 보여줄 건데요. 이미 결과가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해준 거랑 똑같은 결과값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못한 학생들은 동영상 보면서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sims 쓰고 우리가 x, a, b, c, d 요 x, a, b, c, d 4개의 변수를 우리가 기호 변수, symbolic 변수로 지정해주기 위해서 sims라는 명령을 썼고요. 그 다음에 ex1 첫 번째 식은 ex1이라는 식은 x 제곱 빼기 1이라는 식, ex2 두 번째 식에는 또 가로 열고 뭐 x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또 써봐주고요. 또 ex3 그 다음에 네 ax 제곱 빼기 네, ex3 먼저 쓸게요. ex3는 ax 제곱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 찍으면은 출력 안 되고 그냥 이 저장만 되겠죠. 작업 공간에 출력이 되게 하려면 세미콜론을 안 찍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 심볼릭 그 베리어블을 사용한 이 식들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서 적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심볼릭 처음에 SYMS로 XABCD를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x, a, b, c, d가 뭔지 모르잖아요. 뭐 숫자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x와 a, b, c, d는 전부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미지수로 그냥 써줄 거야 라는 의미로 sims, symbolic 이렇게 variable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실행하려면 저장하고 실행하려면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있는 요게 x, a, b, c, d가 전부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이 식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호 변수를 이용하면요. 수식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정식도 만들 수 있어요. 방정식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 여러분들 뭔지 알죠? 저 x제곱은 1 이렇게 어떠한 미지수가 들어있는 그런 등식을 얘기를 하죠. 그쵸? 자, 그럼 이런 걸 매틀랩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매틀랩에서 이 는 기호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자, 힌트를 먼저 줄게요. 매틀랩에서 는 기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라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들 때 여기 는이라는 표시를 우리가 매트랩에서 그대로 는을 쓰면 안 되고 이 는은 무슨 뜻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그 는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트랩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논리 함수 때 배운 는 두 개를 써야겠죠. 그쵸? 그래서 equation 1, EQ1에는 x제곱 는 두 개,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EQ1이라는 이런 변수에는 요 방정식 자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쭉 이렇게 다른 equation 2, equation 3라는 이 변수 이름에다가 쭉 한번 생성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1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쭉 해보고 제가 결과값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나요? 자, 그럼 결과를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마찬가지로 x, a, b, c, d를 심볼릭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equation 1이라는 변수에는 x제곱은 1이라는 요 수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줘 라는 뜻이죠. 그쵸? 마찬가지로 요 수식을 eq2라는 변수에 대입을 해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6개의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ims x, a, b, c, d 여러분들이 변수를 그 기호 변수로 사용하고 싶은 변수 이름을 sims 이후에다가 이렇게 콤마 없이 적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equation 1은 eq1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걸 들어갈 거예요. 뭐를? x제곱은 1이다. 그쵸? 는 두 개가 같다는 뜻이죠. x제곱은 1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통째로 eq1이라는 변수에다 저장하라는 거죠. eq1은 그러니까 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eq2라는 그 이름의 그 식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요게 통째로 eq2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EQ3에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는이라는 걸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EQ2, 요만큼을 EQ3, 요만큼을 EQ1 이렇게 요걸 넣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서 EQ1이라는 변수에 넣어줘, EQ2라는 변수에 넣어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지금 심볼릭 그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만든 이러한 식들을 새로운 변수 이름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식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장 안 하는 학생들은 뭐 저장하든지 아니면 또는 그냥 명령창에다가 여러분들 실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내장 함수는 numden이라는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numerator, denominator라는 거 약자인데요. 영어로 분자를 numerator라고 하고요. 분모를 denominato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umerator의 num, denominator의 den 합쳐서 numden 이렇게 합쳐서 numd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함수냐면요. 이 numDn이라는 내장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 a라는 것에 분자와 분모를 나눠서 이렇게 출력 변수가 두 개예요. 먼저 첫 번째 출력 변수는 분자를 뜻하고요. 두 번째 출력 변수는 분모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모와 분자로 분리해주는 그런 내장함수 numDen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먼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를 그 변수 자체로 미지수 자체로 놓기 위해서 심볼릭 변수를 지정을 해줬고요. 기호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의 분자와 분모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덧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얘네들이 자동으로 어떻게 분모를 통일시켜 주죠. 자, 분모를 통일시켜 주면 어떻게 되죠? xy분의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분모가 뭐예요? 얘가 분모, 얘가 디노미네이터가 되는 거고 얘가 분자, 뉴메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n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d는 x 곱하기 y 이렇게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수끼리의 덧셈이나 분수의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의 분모와 분자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numD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기하죠? 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남으면은 이것저것 다른 함수도 해서 numDen 함수를 이용해서 분모와 분자로 한번 분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배울 내장함수는 팩터라는 내장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 많이 해봤죠? 그 인수분해를 자동으로 해주는 내장함수가 factor, 그래서 팩터라는 이러한 내장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거 없이 팩터라는 내장함수에 입력인수로 만약에 s라는 걸 넣었으면 이 s라는 수식을 인수분해해서 그 들어있는 인수들을 벡터 요소로 f로 반환해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함수가 팩터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더하기 1, x 곱하기 x 빼기 1이라는 이러한 그 인수들로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f는 어떻게 될까요? 벡터로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고 또 x 빼기 1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에 대한 벡터로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쵸?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인수를 갖고 두 개의 인수로 f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음에 x 6승 이게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주진 않을게요. 요즘은 인수분해하는 거 더 배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 6승 빼기 1을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1이 하나 들어가고 x 플러스 1이 하나 들어가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들어가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총 4개의 인수를 갖고 있는 이러한 식이 되겠죠. 이렇게 좀 복잡한 수식들도 우리가 쉽게 예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손으로 다 했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쉽게 매트랩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평상시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수식들이 있으면은 이거 외에도 남는 시간에 한번 인수분해 이것저것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울 내장함수는요, expand라는 함수입니다. expand는 전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수식을 곱셈 형태로 다시 모아줬다면 expand는 역으로 이렇게 곱셈 형태로 모아준 이런 형태를 다 전개를 해서 나타내는 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P라는 먼저 X를 이렇게 심볼릭 기호 함수로 기호 변수로 지정을 해줬고요.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4 이렇게 생긴 식을 P라는 거에 정의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P를 expand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전개하면은 전개하는 것도 할 줄 알죠?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이라는 수식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이 결과값을 나타내는 내장함수 expand입니다. 자,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x랑 y라는 미지수를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코사인 x 더하기 y를 전개하면 여러분도 이거 배웠나요? 예전에는 다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죠? 코사인 x 코사인 y 빼기 사인 x 사인 y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전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뭐 조금 외워야 됐던 조금 더 복잡한 이런 수식들도 쉽게 익스펜드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개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0초 줄 테니까 한번 쭉 따라해보고 마찬가지로 시간 남는 학생들은 이것저것 다른 수식도 한번 전개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내장함수는요, collect라는 내장함수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렇게 전개하는 내장함수 expand랑 거의 비슷한 함수예요. 근데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전개를 한 다음에 만약에 미지수가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미지수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게 바로 collect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장함수, 그 미지수가 하나일 때는 expand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보여져 있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9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더하기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더하기 9니까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전개하는 효과랑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미지수가 두 개였어요. 그러면 이 1 대신에 만약에 y를 써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해주면 2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플러스 9는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개 있을 텐데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주면 먼저 x제곱을 묶어주면 2x제곱, 여기도 있네요. 3x제곱만 남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에 대해서 묶어주면 여기 4y만 남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남네요. 그렇죠? x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1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렬해 주는 게 바로 collect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내장함수는요, simplify라는 내장함수예요. simplify, 말 그대로 간단하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더 복잡한 함수가 있을 때 좀 더 간단하게 해줘 라는 뜻으로 어떤 복잡한 함수를 간소화시켜, 최소한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 다음에 뭐 전개해서 합칠 수 있는 거 전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줄여서 간단하게 보여주는 함수 simplify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뭐 계산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이거 배웠나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죠? 이게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일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실행시키면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c ln 루트 a 더하기 b죠. 자, 요거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간단하게 하면 딱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요거 바꿀 수 있으니까, 그쵸? a 더하기 b의 2분의 1승에다가 c 되니까 2분의 c승이잖아요. 그쵸? 요것도 이렇게 알아서 간단하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simplify, 복잡한 수식을 제 간단한 형태로 바꿔줘 라고 하고 싶을 때 simplify라는 내장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쭉 따라해보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어려워했던 수학 문제, 간단히 하는 문제 한번 테스트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수로 다항식을 만드는 그런 내장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poly to symbolic. 그쵸? 그래서 poly를 다항식, 개수를 이용해서 다항식으로 만들어준다. to symbolic 다항식을 만들어준다. 라는 뜻에서 poly to sym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때 이 괄호 안에다가 특별한 문자 없이 그냥 벡터,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이루어진 이 벡터를 이용하면요. 1, 2, 3을 개수로 하는 x에 대한 다항식을 만들어 줍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돼요?
이 실행해보면 짠 이렇게 첫 번째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더하기 x에 대한 개수가 플러스 2이고 그 다음에 상수가 3인 이러한 이렇게 이게 1, 2, 3이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아무런 변수 이름을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x에 대한 식을 만들어 줘요. 근데 만약에 나는 x가 아니라 t에 대한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콤마하고 여기다가 그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아니라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이라는 수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또 만들고 싶은 이런 폴리를 이용해서 폴리노미얼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수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함수는요, 거꾸로 심볼릭에서 폴리를 추출하는, 즉 다항식에서 개수를 추출하는 거꾸로 방금 했던 거에 거꾸로 된 형태인 거죠. 그러한 내장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예제를 볼게요. 이렇게 먼저 심볼릭 x를 정의해 줘야겠죠. x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여기서 sim2 폴리 쓰면은 각 x의 개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x 세제곱 앞에 1, x 앞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상수에 마이너스 5.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까요? 하면 땡이죠. 틀렸습니다. 뭐 틀렸을까요? 여기 숨겨져 있지만 0 곱하기 x 제곱이 있겠죠. 그러면 답은 여기 0이 있는 거니까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른 수식들 누구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복습 겸 해서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EX1이라는 수식과 EX2라는 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EX1과 EX2를 곱하래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하고 X 플러스 1이라는 걸 제곱했을 때 이걸 계산한 결과를 Y1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줘도 되고 또는 우리 매틀랩에서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자, 지금 이건 답이기 때문에 좀 이따 알려주겠습니다. EX1과 EX2를 그냥 곱해도 되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이 Y1을 팩터 함수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하래요.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빼기 1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1, X 빼기 1이 되겠고 얘는 또 X 더하기 1이 두 개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Y1을 expand 얘를 어떻게 하래요? 전개하래요.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빼기 1에다가 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빼기 2X 빼기 1인가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뭐 이렇게 남겠죠. 그쵸? 컬렉트 해도 같은 거니까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심플리파이 하면 얘를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거 좀 5개니까 시간 많으니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한 1분 정도 주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찬가지로 답을 다음 장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나요? 자, 그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것들에 대해서 심볼릭으로 이렇게 지정해 줘야겠죠. 우리가 x라는 미지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심볼릭 x를 지정해 주고 그 이후에 ex1과 ex2라는 식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y1은 그냥 두 개 곱한 거, y2는 y1을 팩터한 거, y3는 expand 한 거, y4는 collect 한 거, y5는 simplify 한 거에서 결과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y1은 아까 뭐였죠? 그냥 두 개 곱한 거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y2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얘를 소인수 분해한 거기 때문에, 인수 분해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y3는 어떻게 expand 한 거니까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collect해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결과 값이고, simplify 하면 이미 이 y1 자체가 제일 간단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결과 값을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ims x에 대해서 우리가 어, 다항식 그리고 뭐 수식을 이렇게 써줄 거기 때문에 x를 먼저 symbolic variable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sims x라는 거를 그냥 변수로 우리가 사용할 거야. symbolic 변수로, 그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ex1에다가는 x 제곱 빼기 1, ex2에는 뭐 x 플러스 1의 제곱, 아까 뭐 그죠? 했던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식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y1이라는 식에는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해줘 라고 하기 때문에 ex1 더하기 ex2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해줘는 fact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xpand라는 함수를 통해서 전개해줘, 이 식을 전개해봐. 그 다음에 뭐 정리하는 거는 collect, 그 다음에 단순화하는 거는 simplify.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들을,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 식들을 분해하거나 전개하거나 정리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손으로 이걸 다 하는 걸 배웠는데 이렇게 매트랩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뭐 변환하거나 정리하거나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는 식들도 해보고 여기 꼭 나와 있는 식 말고도 다른 것도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예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EX1과 EX2는 똑같고요. EX1을 EX2로 나누어서 그 나눈 결과를 Z1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고요. 이 Z1을 simplif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Z2에 저장을 해보고 또 numerator, denominator 하는 그 numden을 이용해서 Z2의 분자와 분모를 한번 추출해 보세요. 자, 시간을 한 1분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시간 남은 학생들은 또 다른 것도 이것저것 해보기 바랍니다. 자, 잘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먼저 symbolic 그 variable x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 이후에 두 펑션 그 정의 ex1과 ex2를 정의하는 것까지 똑같고 z1은 ex1 나누기 ex2죠. 그리고 d2는 simplify, 그 다음에 n과 d를 numden이라는 내장함수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죠? z1은 이렇게 나눠주는 게 되고 얘를 간단하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x제곱 빼기 1인데 x제곱 빼기 1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1, x 빼기 1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이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없어져서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1만 남죠. 그래서 심플리파이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고 얘를 뉴메레이터, 디노미네이터 나눠주면은 어떻게? 위에 있는 게 분자가 그쵸? numerator, 그 다음에 분모가 denominator.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동영상을 보면서 numerator, denominator, 그죠? 분모와 분자를 추출하는 num된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ims x 마찬가지로 써주고 아까 이거 썼던 학생들은 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고 그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개 식을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뭐 ex1 나누기 ex2를 뭐 새로운 식 z1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z2는 요거를 간단하게 만든 간단하게 만든 식 simplify 하고 C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와 분모, 그죠? numerator랑 denominator를 이렇게 numden 이렇게 해서 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냥 명령창에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C2가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요거의 분자가 x 마이너스 1, 분모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분자와 분모를 이렇게 분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정식을 푸는 그런 내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푼다라는 뜻으로 쓰는 영어가 뭐죠?
solve라는 함수죠. solve. 그쵸? solve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solve를 써서 solve 안에다가 어떤 equation, 어떤 수식을 방정식을 써주면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얘는 얼마다 라고 써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0의 해를 구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은 solve 안에 x제곱 빼기 9. 당연히 여기서 x는 심볼릭으로 먼저 지정을 해줬어야 되겠죠. 그쵸? 심볼릭으로 지정해주고 나서 x제곱 빼기 9의 답을 구해라 라고 할 때는 x제곱 빼기 9 가로 안에 넣고 solve 하면은 x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x제곱 빼기 9 얼마죠? 는 0.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봅시다. 정말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 시간 더 줄 테니까 또 다른 이런 이퀘이션을 여러분들 바꿔가면서 한번 이것저것 해보기 바랍니다. 자, 아까처럼 변수가 한 개면은 이 solve라는 명령어를 쓰기 굉장히 편한데요. 우리가 symbolic 그 variable 여러 개 설정돼 있어서 다른 문자를 또 다른 문자에 대해서 풀어야 될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얘처럼 이러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문제의 해를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x를 미지수로 넣는데 컴퓨터는 도대체 a, b, c, x 중에서 뭐가 미지수고 뭐에 대해서 푸는 건지를 알 수가 없겠죠. 이거 a에 대해서 푸는 건가? 그러면 만약에 a라면 어떻게 돼요? ax 제곱은 마이너스 bx 플러스 c니까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분의 b 더하기 x 제곱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답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푸는 x는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b제곱 빼기 4ac 이게 답일까요? 모르죠. 우리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푸는 건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x지만 그쵸? 그렇게 여러 가지 미지수가 있을 때 뭐에 대해서 풀어줘 라고 한다면 우리가 solve라는 명령어 쓸 때 이 수식을 쓰고 여러 개의 미지수가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풀고 싶은 미지수를 뒤에 콤마 해주고 넣어주면 됩니다. 즉 x에 대해서 풀고 싶으면 이렇게 콤마 x 하면은 답이 우리가 원하는 요 답이 나올 거고요. 그쵸? 만약에 a에 대해서 풀어줘 라고 한다면 이렇게 a 써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풀어줘 라고 할 때 solve하고 equation 콤마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B에 대해서도 해보고 C에 대해서도 해보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쭉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연립방정식은 방정식이 여러 개 있을 때 푸는 그런 거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즉, 미지수도 여러 개고 식도 여러 개일 때. 그 미지수의 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유의 해를 찾을 수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식을 여러 개 이렇게 그냥 콤마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뭐에 대해서 풀어줘 라고 했을 때 그 값을 벡터로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식이 두 개 있어요. 2u 더하기 v는 0이라는 식이 있고요. u 빼기 v는 1이라는 수식이 있어요. 요거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풀면은 두 개 먼저 더해도 되죠. 그럼 3u는 1 하면은 여기서 u는 3분의 1 그리고 다시 넣어주면 v는 3분의 1 아니 3분의 1이 아닌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나요? 잠시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데요. 얘를 풀기 위해서는 요 두 수식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u 이거 안 해줘도 돼요. 근데 u랑 v에 대해서 풀어줘 라고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풀어주고 싶은지 이렇게 써주면 답이 짠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답이 이렇게 스트럭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u는 1 곱하기 1 심볼릭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바로 안 나오고요. v도 안 나와요. 우리가 s라는 것에 넣으면은 이렇게 s 안에 u, s 안에 v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알고 싶게 하기 위해서는 s.u, s.v를 쳐주면 돼요. 그럼 뭐나 나오는지 볼게요. s.u 쳤을 때는 3분의 1. 그쵸? s.v 쳤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원하는 다른 예제로 바꿔서 한번 풀어봐도 되고요. 일단 요거 한번 따라해보고 시간 되는 학생들은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장함수는요.
수식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그러한 내장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미 수식으로 정의한다고 심벌릭이라는 그런 sims라는 내장 함수 이용해서 그쵸?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 수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 수식에다가 이제 더 이상 x는 x 이렇게 놔두고 싶은 게 아니라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subs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subs는 substitute, 영어로 이렇게 대입, 교체하는 거죠. substitute의 약자로서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s라는 수식에서 a 대신에 4를 넣어줘 라고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ubs 함수는 s라는 수식에 예전 거 대신에 이걸 넣어줘 라고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s가 뭐였어요? a 더하기 b였어요. 근데 a 대신에 4를 넣고 싶어요. 여기다 4를 넣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b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b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subs 그냥 만약에 old new를 안 써주고 subs s만 딱 써주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예요. 대신에 현재 a 값, 현재 b 값에 정의되어 있는 그 숫자로 얘가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먼저 sims와 a, b를 해줘서 s에다가 a 더하기 b를 해주면요. s라는 그런 그 기호 변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a 더하기 b라는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a는 4, b는 1을 아무리 바꿔줘도 s는 여전히 그냥 a 더하기 b라는 이런 심볼릭 그냥 수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안 바뀌어요. 그쵸? 우리가 배웠죠? 이 변수라는 거는 이 값이 바뀐다고 해서 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a는 4, b는 1로 가지고 이 s라는 수식 a 더하기 b라는 걸 업데이트 해줘 라고 했을 때 그냥 subs s만 써주면 현재 a 값, 현재 b 값을 가지고 이 수식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5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20초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컴퓨터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 또 다른 거 수식 바꿔서도 한번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또 subs 요거 할 때도 a랑 b 값을 바꿔서 그 값이 제대로 대입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호 함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 함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fx는 뭐 ex 뭐 이렇게 쓰는 그런 그 함수를 만드는 거를 바로 기호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호 함수를 만드는 내장 명령어가 내장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듯이 그냥 뭐 fx는 뭐 2 곱하기 x 뭐 이렇게 써주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장 함수 명령어 이름이 symbolic function 해서 sym, fun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위에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더 편해서 이걸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밑에 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f가 x에 대한 함수면 fx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y에 대한 거면 fy, 뭐 a에 대한 거면 fa, t에 대한 거면 ft 해주고 요 a에 대해서 써주면 되는 여기서 주의할 점. 요 a든 y든 x는 우리가 어떠한 미지수에 대한 함수를 쓸 때 요 미지수, 요 변수는 symbolic variable로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바로 전에 simsx로 해야지 fx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심볼릭을 정의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fx를 정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기호함수 만들 때 심볼릭으로 먼저 정의를 해준 뒤에 정의를 해주면 fx라는 함수가 생기고요. 이 f라는 함수에다 x 대신에 1을 써주고 싶을 때는 f1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 substitution 하는 subs라는 함수하고 이렇게 똑같은 기능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요 f라는 수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subs f 대신에 f에서 x 대신에 1 넣어라 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simsx 하고 어떻게 됐죠?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만들었죠? 무슨 말이냐?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여기다가 x 대신에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 나오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한번 실행을 해보고 여러분들 시간 남는 학생들은 여기다가 다른 수식을 넣던 f에다 1 말고 다른 걸 넣어봐서 손으로 계산해보고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다 배웠죠? 그래서 제가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을 때 또는 수식을 정의했을 때 그 수식을 기호함수로 되어 있는 수식이나 함수를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미분이 영어로 differentiate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약자인 diff를 사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정의한 그런 함수 또는 수식에 이렇게 diff를 써주면 이 함수를 한번 미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지수가 여러 개라서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될지 y에 대해서 미분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콤마 우리가 미분하고 싶은 그 변수 이름을 적으면 되고요. 또 미분을 여러 번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다가 숫자를 예를 들면 2 이렇게 써주면 x에 대해서 2번 미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예제로 한번 요거 해볼게요. 먼저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기호 변수로 x를 지정해주고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했죠. 자, 얘를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2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고요. 남은 시간에 뭘 해보냐면은 여기서 diff fx 2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시간 되는 학생들은 함수도 바꿔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미분이 differentiate이라면 적분은 영어로 뭐죠? integration이죠. 그죠? integration의 첫 세 글자 int를 이용해서 적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여러분들 차이 알죠? 부정적분은 예를 들면 f라는 그 함수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해라 그러면 그냥 integration f, x를 쓰면 되고요. 만약에 정적분 a에서 b까지 정적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요. 얘는 integration fx dx에 대한 부정적분이고요. 얘는 fx dx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정적분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수식이 나오겠고 얘는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예제에서 2x 플러스 1을 줬어요. 자, 먼저 이렇게 하면은 정적분이죠? 아, 부정적분이죠? 그러면 fx dx 하면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1 dx니까 어떻게 돼요? 2x제곱 플러스 x 뭐 상수도 넣긴 하지만 상수 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정적분 하면은 0에서 1까지 fx dx 하면은 어떻게 되죠? 2x제곱 더하기 x를 0에서 1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나오겠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실행해서 볼게요. 자, 그쵸?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네요. 그쵸? 여기 제가 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x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1 거고 얘는 자,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x제곱 더하기 1이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정적분 값은 2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요거 뭐 함수 바꿔서도 해보고 한번 요것도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정적분이나 정적분 또는 미분 어려운 함수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매트랩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미적분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숙제들 물론 이거 이용해서 숙제나 이런 거 너무 풀어보지도 않고 내면은 여러분들 실력 안 느니까 미적분 시간에 손으로 풀어야 되는 거는 꼭 손으로 풀고요.
내가 잘 풀었는지 답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매트랩을 이용해서 답을 비교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 이렇게 심볼릭 툴박스를 이용해서 기호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심볼릭 툴박스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런 기호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할 때 혹시나 심볼릭 툴박스를 설치 안 한 학생들은 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심볼릭 툴박스 설치한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ims 명령어를 사용해서 기호 변수를 생성하고 또 numerator, denominator 명령을 이용해서 분자와 분모를 분리할 수도 있고 factor 명령을 이용해서 수식을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 expand, collect, simplify 등의 명령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solve 명령을 이용해서 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의 해도 구할 수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fx 함수를 이용해서 기호 함수를 만들 수 있고 diff와 int 등을 이용해서 미분과 적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